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네일 코칭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뱅쌤. 안녕하세요. 네. 이 뜨거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진짜 날씨 덥더라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 7월이 다 가지 않았는데 맞아요. 좀 이따가 이제 8월이 오면 얼마나 더 더울까 참 그쵸.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네. 우리 요즘 근데 취준생분들도 방학 시간이잖아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취준생분들도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름방학 시즌인데 취준생들 보면은 요즘에 그래도 주요 기업들 채용 공고 소식이 쏙쏙 올라오고 있어서 그렇죠. 가끔. 방학을 예. 즐기지도 못하고 예. 자소서 쓰느라고 여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네. 취준생분들도 지금 이제 여름방학 들어간 우리 대학교 4학년 학생분들 네. 그런 분들도 꽤 계실 거고 네. 또 이미 졸업하시고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죠. 가끔 이제 최근에 이제 정기 공채에서 네. 좀 수시 채용 이렇게 상시 채용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 여름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가 조금 그렇죠.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래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도록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자소서 작성 전략에 대해서 자주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뱅쌤이 또 특별한 팁을 또 알려주신다고요? 예, 최근에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네. 기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업을 지원하시면 아예 자기소개서 작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참 신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네. 기업의 채용 공고를 한번 봤는데 우리 취준생분들이 자기소개서 적을 때 상당히 좀 스트레스도 받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뭐 시간도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연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뭐 저희 같은 인사 담당자 출신이나 네.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자기소개서 적기 전에 네. 우리가 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좀 드리고 그중에 또 특히 여러분들이 네. 대부분 우리 작성하고 있는 경험 정리표라고 하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작성 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작성 전에는 지원 자격이나 우대 조건 이런 거를 쓸 그렇죠. 채용 공고를 보는 게 예, 대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자소서 작성하기 전에 꼭 준비할 사항이 뭔가요? 예,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그냥 제가 수없이 많은 이 취준생들을 네. 보니까 그냥 일단 무조건 노트북 앞에 앉아서 그냥 타이핑을 치는 유형, 타이핑부터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 이런 유형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꼼꼼하게 그냥 자기의 어떤 과거의 모든 일상이나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정리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유형을 많이 보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자기소개서를 적는 게 이게 대부분의 유형의 자기소개서 적는 지원자분들입니다. 근데 이 경험 정리표를 적는 데 있어 가지고 네. 이게 좀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자기소개서 문항부터 제일 먼저 볼 겁니다. 네. 자기소개서 문항이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그 문항을 보고 자기 과거 경험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거를 적을까 소재도 정리해보고 이런 이제 생각 시간들을 보낼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경험 네. 정리표가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보죠. 시간이 되는 대로. 예. 쌤, 그럼 그 경험 정리표의 그 경험이라는 것은 언제부터의 경험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자기소개서를 보통 우리가 네. 취준생분들이 적으면 보통 최근의 경험, 네. 그러니까 최근의 어떤 소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 적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전은 좀 내려놓더라도요. 네. 고등학생 이후의 경험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거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네. 저는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고등학생 이후에 고등학교 입학 이후의 경험을 네. 한번 정리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을 정리 다 했다가 네. 이걸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직접 이제 답변으로 옮길 때는 네. 고등학교 경험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지원자분들이 그래도 자기소개서 문항이 만약에 5개 문항이다라고 네. 하면 그 5개 문항 중에서 고등학교 또는 그 이하의 경험을 가지고 적는 거는 성장 과정 정도 질문에 들어가는 네. 정도지 대부분의 경험은 대학교, 일단 대졸 취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학교 때 경험을 많이 적더라고요. 네. 그 많이 적게 되니까 그 일단 고등학교 경험을 정리는 해보되 고등학교 때 경험을 정리는 해보되 굳이 안 들어가도 될 소재일 수도 있다라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후의 경험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쌤의 얘기를 듣고서 보니까 이 자소서 쓰기도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경험 정리표를 꼭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자소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경험 정리표가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 이제 이 경험 정리표의 그 기원으로 돌아가면 과거에는 경험 정리표 이런 거 없이 저도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마는 네. 그때는 경험 정리표 이런 과정이 없었죠. 그냥 자기소개서 문항이 있으면 그냥 타이핑을 치거나 그냥 볼펜으로 적거나 네. 뭐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네. 볼펜이요, 쌤? 저는 볼펜으로 네. 적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네. 그 채용 공고가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하면서 우리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 네. 여기도 지원해야 되고 저기도 지원해야 되고 이제 지원할 기업이 많아지게 되죠. 네. 이 많아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고 내 경험을 생각하는 것보다 네. 내 경험을 미리 정리해 놓고 기업들의 자기소개서에 끼워 맞추는 이 방식이 우리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네. 이 경험 정리표가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게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경험 정리표를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기소개서 여러 기업에 지원할 때 좀 수월하게 내가 A라는 경험이 있으면 이 기업의 이 뭐 1번 문항에는 내 A라는 그 경험을 갖다 넣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포지셔닝, 이 매칭시키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험 정리표를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럼 이 경험 정리표만 있으면 자소서 적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준비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경험 정리표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소서를 적기 시작을 하면 제가 봤을 땐 그걸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 50% 정도 수준이라고 반은 말씀을 한 거로 보면 되는 거네요. 예. 네. 이 반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50%가 반이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많이 했다. 네.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50%가 남아 있다. 네. 그 더 해야 될 게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험 정리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경험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적는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50%. 그러니까 나머지 한 40% 적어도 마지막 타이핑 치기 전에 네. 마지막 40%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 준비를 하고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오늘 시간 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40%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요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네. 좀 더 포인트, 좀 특별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그 경험 정리표만 가지고 작성했을 때 5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험 정리표만 가지고 자소서를 적은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수없이 많은 그 우리 지원자분들을 자기소개서도 읽어보고 평가도 해보고 실전에서 해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경험 정리표라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게 뭐냐면 네. 우리 지원자분들이 경험 정리표를 만들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냐면 네. 내가 고등학교 때 경험부터 아까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경험 중에 대부분 상을 받았던 거 아니면 네. 대외 활동에서 좀 특별했던 경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경험 이런 경험들을 이제 적게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지원한다고 치고 네.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경험을 가지고 또 경험 정리표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치죠. 네. 그럼 만약에 1학년 때는 뭐 과 학생 회장 했던 이야기, 뭐 동아리 했던 이야기, 뭐 2학년 때는 뭐 공모전 했던 이야기, 뭐 어디 대외 활동해서 수상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경험 정리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 정리표를 여러분들이 만들다 보면 네. 이제 인사 담당자 또는 평가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은 경험 정리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이제 매칭을 시켰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글이 나오냐면 1번도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글,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글이죠. 네. 2번도 자랑하는 글, 3번도 자랑하는 글, 4번도 자랑하는 글. 소위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 어필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네.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필을 하는 그 수준이 어필한다는 거하고 자랑한다는 거하고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글을 봤을 때 네. 너무 여러분들이 개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네. 자랑을 하려고만 하는 이런 글이 아니라 네. 좀 여러분들이 무게 있는 글을 적기 위해서는 네. 1번부터 5번까지 그렇게 계속 경험 정리표만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무게감을 느끼는 대신 좀 가볍다라는 이런 아.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런 그렇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1번하고 2번하고 좀 네. 달라지거나 그건 당연히 그럴 수 그렇죠. 있는 게 네.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비슷한 동질적인 어떤 문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네. 연결성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1번하고 2번 또는 2번하고 3번 문항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1번에는 내가 자랑하는 글을 좀 적고 네. 2번에는 또 자랑하지 않는 글을 좀 적고 이렇게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화로운 네. 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그거 보면 그게 안 되는 게 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자랑거리로만 가지고 그쵸. 경험 정리표를 만들어 놓으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글을 잘 읽을 수는 있지만 이 글이 이 지원자가 참 무게 있는 지원자구나라고 하는 이런 느낌은 받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럼 그런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나 방안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 경험을 정리를 하되 버전 A가 있고 버전 B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버전 A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어필하고 소위 보여주고 싶은 내용 네. 이런 내용으로 경험 정리표를 만들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거를 제가 버전 A라고 하죠. 네. 버전 A의 경험 정리표라고 하죠. 그럼 버전 B의 경험 정리표도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버전 B의 경험 정리표를 만드는 게 네. 만들어서 이 경험 B의 경험 B 버전의 경험 정리표 네. 여기는 주로 어떤 거를 적어야 되냐면 어떤 네. 소재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냐면 고등학교 때나 또는 그 이전도 좋습니다. 그 이전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스냅샷들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장해 오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선생님이 뭐 이런 수업을 했는데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네. 근데 그게 내 어떤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또 대학교 때 친구랑 싸웠는데 네. 싸웠는데 그 화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난다. 그때 나한테 임팩트 있는 경험이었다. 기억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네. 자랑거리 경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줬던 스냅샷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버전을 가지고 경험 정리표 버전 네. 그러니까 B 버전의 경험 네. 정리표를 만들어 놓으면 요 버전과 경험 A는 뭐냐면 네. 자랑을 하려고 했던 그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경험이란 말이죠. 네. 이 경험과 저 자랑이 아니라 그 스냅샷들 그러니까 버전 A와 버전 B 버전으로 네. 이렇게 같이 경험 정리표를 네. 만들어 놓고 요거를 잘 활용을 해서 자기소개서 적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그 중요하다는 버전 B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작성 요령이랑 네. 또 어떻게 소설 작성하는 데 있어서 A와 B를 활용하면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작성 요령 이제 경험 B 버전을 경험을 정리하는 그 요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어떤 임팩트 있었던 내 그런 성장에서 것들을. 그 스냅샷들, 네. 그 기억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네. 하는 그 경험 B 버전의 경험 정리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경험 A 버전과 경험 B 버전의 이 경험 정리표를 활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네. 10개가 있다면 한 5대 5. 그러니까 5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문항이 만약에 5개 문항이라면 네.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한 3가지 정도 적으시고 그다음 그 B 버전의 경험 정리표에서 한 2가지, 한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적어보시면 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게 네. 되냐면 그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 또는 이 친구가 상당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자소서에서 이 B 버전의 경험 정리표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금방 말씀드린 게 그게 핵심이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잘 적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인사 담당자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한 15년, 20년 그렇죠. 위쪽에 네.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좀 다르게 더 내공이 있다라고 네. 하는 이런 글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공 있는 글, 무게 있는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할 것 같네요. 경험 B 버전, 네. 이 경험 정리표 B 버전, 이 버전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뱅쌤이 좀 특별한 자기소개서 작성 팁 알려주셨습니다. 경험 정리표 만드는 법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의 체육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